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명이 진행하고 있는 장편외과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드림병원이라고요. 엄청 유명한 병원인데요. 이태손 원장님을 모시고 닥터명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히려 제가 영광이죠. 수원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왔는데 또 정말 맛있는 식사 주시고 병원 잘 꾸미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 정말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정말 잘 꾸려놓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4월 달에 부산의 학회에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좀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병원 오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영광이었고 또 대구에서 수원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속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저희 병원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이제 수원에 왕갈비를 같이 먹으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 1시간 반 시간이 너무 저한테 소중했어요. 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좋은 말씀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제가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이성근 원장님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귀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신중하게 또 제가 이야기했을 때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질문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이 관심 있는 내용을 또 차곡차곡 집어서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제가 함께 수월하겠던 이유는 이성근 선생님하고 한다면 그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늘 제가 있었던 경험들 그냥 가볍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오늘 저희 원장님이 지혜를 저희한테 나눠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얘기는 이제 카메라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사실 1시간 반 동안 밥 먹으면서 얘기한 거는 오프 더 레코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얘기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오프 더 레코드 얘기라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대구의 드림병원의 이태성 원장님 찾아뵈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그러니까요. 저는 이태성 원장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 공자맹자님을 바로 옆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태성 원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명의이시고 저희 대장학문뿐만 아니라 외과 영역에서 우리 거의 손꼽히는 실력자이시기도 하고 또 소문난 닥터 중에 닥터이신데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 너머다, 어나더 레벨이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저희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 수준보다 더 이상의 고민을,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이 굉장히 우문처럼 느껴지는 선문답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별말씀입니다. 저도 화두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원장님 저녁 시간에 해주셨던 얘기는 저한테는 큰 화두를 던지는 내용이었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대본이 지금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 꿈이라는 저는 사실 개원하고 한 3년째니까 어떻게 하면 병원이 빨리 성장하고 안정화될 건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꿈 너머의 꿈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뭔가를 진행했을 때 아마 시작할 때는 모두 다 목표가 있을 거라 정하는데요. 막상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그 목표는 좀 사라지고 일단 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를 더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사니까 의료적 문제는 어쨌든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또 해결할 줄 모르는데 또 나와서 우리들이 병원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적은데 이제 어쨌든 자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익히다 보면 어느덧 이 본인이 원래 시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가거나 강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좀 모르면서 그냥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듯하고 실제로 그게
제가 병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고, 저도 그 당시에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몇 번 하려고 해봤지만은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고, 다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것인가, 이거에 다 이 주제를 갖고 있고, 그럼 잘 되신 분들 보면 와 다들 부러워하고 저기 답이 있구나, 이렇게만 했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사실은 물론 돈을 버는 의료업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돈이 주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저희 외과 의사라면 더욱더 돈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과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료적 가치에서 환자의 생명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가 저희 외과이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한 우리 외과 의사들이, 근데 막상 현실에 나와 보면 우리 대학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 밖에 나와 보면 이제 어쨌든 이 영업 이렇게 운영이라는 걸 해야 되면서 경영을 해야 되니까 실제 돈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과의 현실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환자를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더욱더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과정 느껴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 들면서 또 여러 가지 병원도 운영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이제 있어서 한데, 하여튼 제가 이성원 원장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사실 저는 좀 술자리에서 툭툭 던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고 뭐 관심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성원 원장님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독특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귀를 번쩍 열면서 다시 질문해 주시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저도 아까 그 갈비를 먹으면서 맛있는 갈비를 먹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또 본인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시는데 보니까 이성은 원장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사실 저도 좀 알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성은 원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뭐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독특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겨우 힘들게 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또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되고 능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계속 실력을 연마하다가 봉지가 되거나 또는 개원이가 되거나 교수가 되면 또 그 틀에서 또 열심히 정말 10년, 20년 정말 죽을둥살둥 하고 정말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책바퀴 돌듯이 또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원장님께서 그런 화두를 던졌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원장님께서는 거의 그런 엘리트 코스, 직원이 200명인 대형 병원의 종합병원의 원장님이시고, 정말 기라성 같은 명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실력에 도달하시고, 정말 병원을 그렇게 크게 성장시키는 큰 산의 꼭대기에 서 계신 분이 그런 화두를 던져셔서 저는 되게 좀 놀래기는 했어요. 뭐 제가 좀 독특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병원을 시작했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제가 준비했을 때가 35세. 그러니까 35세에 아니요, 병원을 준비했다고. 병원을 의원이 아니고. 그래서 원장이 됐는 게 37세에 37세에 병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데 원장님 그러는데, 제가 37세에 원장이 됐는데 내가 내 그 타이틀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거기다가 또 이 개인 병원 원장이면 그냥 편안한 원장인데, 오히려 교수님들조차도 만나면 제가 이제 병원을 하니까 우리 이 원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하고 레벨이 다르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굉장히 좀,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무거움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도 됐던 것 같고, 또 어쨌든 내가 그만한 또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도 있고, 실제로 또 병원을 해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사실은 형편이었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시작했으니까 그에 비해서 준비는 별로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저는 동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만약 뭐 이승원은 좀 혼자 했다면 아마 제가 꿈도 못 꿨을 것 같습니다. 아니 37세에 병원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제일 첫 번째 망할 뻔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 당시에 네. 규모를 우리가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옆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분의 그 말을 믿고 네. 또 실제로 뭐 현실성이 있었으니까 진행이 꽤 잘 되다가 마지막에 병원이 스톱이 되면서 그 특히 건설사가 부도가 나니까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할 쉽지 뻔했거든요. 않았군요. 예, 그래서 그때에 가졌던 마음들, 그때 좀 절실한 마음들, 야, 병원을 어떻게든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어쨌든 좀 기적적으로 하여튼 6개월 만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병원 시작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병원을 시작되면서부터는 정말 승승장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병원은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 비결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승승장구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준비는 굉장히 잘 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의료적인 저희가 이제 소화기 전문 병원을 이제 추진했는데 네. 이제 보통 외과에서 하면 대장 항문 전문을 네. 했는데 우리는 다르게 내시경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 둘 하고 네. 외과 의사 둘 이렇게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내과 외과가 같이 시너지를 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서로가 좀 이해관계 갈등이 때문에. 근데 저희는 내과 외과가 시너지를 가질 수 있었던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팀을 만드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외과는 내과에서 수술이 이렇게 계속 넘었고 그리고 응급실도 있었고 또 내시경에서 계속 내과 외과가 같이 협업하면서 내과에서 ESD도 하고 ERCP도 하고 하는데 합병증 생기면 또 외과에서 바로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은 대학에서도 잘 안 됐던 시기에 저희 병원이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또 나이도 젊고 또 열정이.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또 기술도 계속 키우고 싶었던 딱 그 시기에 병원을 하면서 원장이라는 직을 맡기고 또 했죠.